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마이너스 상태로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일단 중요했던 200주선 위에서는 올라서는 그게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 등락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면 막 2%, 이게 사실 되게 많이 빠졌다가 플러스 2%난 건데, 종가가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오늘도 거의 1% 정도 이제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기간에 플러스니까 좋긴 한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좋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또 밀리기도 쉽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6일 연속 하락, 그 다음에 변동성,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로키드 마틴이 8% 올라가고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10% 넘게 올라가고, 이런 거 올라간 건 좋은데 이게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넷플릭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 방산주 일부가 이제 뭐 북한의 도발 포함해 갖고 재료가 더해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게 뭐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어떤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종목들은 또 아니죠. 그래서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건 우리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리 변수가 좀 있었는데, 우선 뭐 해외 쪽은 뭐 영국이 감세 정책 거의 철회하고 그렇지만 양적 긴축은 유지한다. 이건 오늘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적 긴축을 연기한다라는 재료 때문에 어저께 지수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반부에 밀고 올라갔던 게 15포인트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 돌린 거는 어제 이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를 그냥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재료는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위아래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 되는데, 오늘 우리 재료가 좀 영향을 좀 줬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국채금리 제가 띄워드린 건데, 강원 도말 채권 리스크가 좀 제기가 되고 있죠. 뭐 레고랜드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된 채권을 이제 디폴트 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계계에서 이제 나 돈 못 갚아, 이렇게 되는 거고, 돈을 못 갚아 버리면 여기 물린 이제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금융사가 됐든, 그러니까 물린 회사가 있을 거니까 나는 그거 걱정되니까 돈을 좀 회수해야겠어. 그래서 환매, 돈 좀 내줘. 그렇게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을 할 거고, 여기다 돈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채권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다른 채권 파니까 여기저기다 채권이 쏟아지면서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고, 금리 올라가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하필이면 이럴 때 몇몇 건설사 또 몇몇 증권사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이게 혹시 좀 리스크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돌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뒷부분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내년도 1월 말에 채무 전액을 상환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회사가 회생돼가지고 매각 대상을 찾으면 그냥 이 돈 안 써도 되고, 매각 대상을 못 찾으면 이제 강원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조금 진정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후에 막 계속 이거 관련해서 찌라시가 엄청 돌면서 막 시장에 투자들이 조금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연속 기록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고 있을 때는 뭐 괜히 며칠 세지 않는 게 낫죠. 어쨌든 외국인이 양시장 다 이제 매수를 했고, 기관 중에서는 이제 금융투자만 매도했기 때문에 뭐 연기금도 팔긴 했지만, 금융투자는 어차피 며칠 팔면 또 매수로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 매도했거든요.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9월 말 이후에 매도한 적이 없어요. 계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혹시 외국인 투자들이 뭐 위클리 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뭔가 좀 헤어질 결심을 한 건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헤어질 결심의 조짐은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뭐 계속 매도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도 팔겠네, 이렇게 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안거리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를 팔았고, 오늘 제일 많이 팔면서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는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외국인들도 매수했고 기관도 샀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 싶은 어떤 실적 그래도 괜찮은데 주가는 이슈 때문에 빠졌나 싶은 종목들을 사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삼성 SDI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방산주 중에 이제 일부, 그다음에 NC소프트 게임주 뭐 이쪽, 그러니까 최근에 좀 움직인다 싶은 종목군들은 이제 기관 쪽에서 주로 건드리는 쪽이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쪽이 위에 꽉 차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뭐 성화이텍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이제 매도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을 그동안 매수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매도 쪽에 포진이 돼 있는 것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쪽도 역시 2차 전지, 예, LNF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첨보 이런 종목군들, 동아기업까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 외에는 개별적인 어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 요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매도 쪽에서는 엔터, 예, YG 엔터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어떤 엔터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수급이 좀 양쪽에서 괜찮은 편인데,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질지를 좀 봐야겠죠. 근데 이슈를 좀 마무리로 정리해 보면, 반도체가 지금 미국에서도 나스닥 시장이 4일 동안 누적으로 올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못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 없이 그동안에 스코어가 괜찮았는데 축구하다가 손흥민이 이제 투입되면 확 이길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뭐 손흥민이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오늘 이제 엔트리 등록도 안 해서 안 뛴다더라, 이러면 막판에 갑자기 골 막 두들겨 맞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특히 삼성전자가 눌려버리면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흐름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영국 재료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달러화에 그동안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파운드화였거든요. 그래서 요 영국 재료에 따라서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움직였는데, 달러가 좀 안정되는 계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 장세가 이번 주 초에는 2차 전지, 게임주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힘이 좀 실렸었거든요. 요 안에서 이 두 개로 도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회전이 되는지, 요 종목 장세 구도가 두 개가 아예 완만하게 지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개를 동시에 다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유, 차부품, 2차 전지 뭐, 근데 이게 일제히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종목별로 또 엇갈려서 오늘 뭐 특징적으로 전부 세게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로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현금 비중의 6.3%, 21년 만에 최고, 2001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주식을 그만큼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하면서 점점점 여러 가지 예측을 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은 이 기간 내에 피벗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압박이 되고 전망에 대해서 어두운 것도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바닥이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현금이 많으면 여차하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는 쪽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닥이다라는 식으로 외신에서는 그런 쪽 논리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매도, 근데 개인 투자들은 미국에서 지금 7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엇갈립니다, 의견이. 근데 개인 자금상 이제 장기성 자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정한 구도가 이어지겠구나, 요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종목들이니까 종목들 수급구도 좀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카페, 예, 저 고릴라 리서치에 열심히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메인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또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도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감사합니다.